예, 3장 지난 시간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 assumption 넘버 1은 레이버 포스의 사이즈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가정이고, assumption 넘버 2는 총 요소 생산성 혹은 그냥 생산성 A라고 하는 이 값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두 번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전체 GDP를 레이버 포스의 사이즈 L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게 될 생산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스몰 y는 1인당 GDP고 라지 y는 전체 GDP인데 제가 그냥 뭐 GDP 1인당 GDP 구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1인당 GDP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자본 스탁을 제가 이야기할 때도 스몰 k가 1인당 자본 스탁이고 그 다음에 large k가 전체 자본 스탁인데 제가 그냥 자본 스탁이라고 해도 스몰 kt를 가리킨다는 것을 제가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냥 1인당 자본 스탁 혹은 자본 스탁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인베스트먼트와 디프리시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오늘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모형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본 스탁의 자본을 축적하는 행위를 이제 투자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I가 전체 투자고요. 그 다음에 한 기간 동안 자본 스탁이 생산 활동에 투입이 되면 일정 부분이 마모가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depreciation 감가상각 그래서 D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와 전체 감가상각의 차이가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겠죠. 물론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훨씬 크다면 D가 훨씬 크다면 새롭게 늘어나는 자본 스탁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기존의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그런 현상은 사실 흥미롭게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별로 의미도 없고요. 주로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투자 I가 감가상각 D보다 더 커서 새롭게 자본이 축적되는 경우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니까요.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 혹은 뭐 그냥 자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당연히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이 마모된 자본 스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본 스탁은 증가할 것이고요. 캐피탈 스탁은 증가할 것이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작다면 당연히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여기가 T 플러스 1기고 혹은 여기가 T기입니다. 뭐 T기를 여러분 2019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T 플러스 1기를 뭐 2020년 이렇게 해서 한 기간을 1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 스탁은 보통 매 시점 초에 측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KT는 T 시점 초의 자본 스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탁은 T 플러스 1기 초에 관측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K의 T 플러스 1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을 조금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요. 이제 경작에서는 어떤 변수가 관측되는 시점을 뭐 매기 초로 잡을 것이냐, 이제 매기 말로 잡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센시티브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냥 T 시점의 자본 스탁 KT는 T기 초에 관측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요. T 플러스 1개의 자본 스탁 K의 T 플러스 1은 이거 경제 전체의 자본 스탁입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아니고요. T 플러스 1개 초에
자본 스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투자가 I만큼 발생할 텐데 T 시점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T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투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 생산활동에 자본이 투입이 될 거예요. 바로 이 자본이 생산활동에 투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마모가 발생합니다. 마모된 자본 스탁의 총량을 제가 DT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T는 2019년 한 해 동안 혹은 T 기간 동안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의 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DT는 한 해 동안 T 시점 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 스탁의 총 마모분, 감가상각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의 양이 바로 이 둘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롭게 늘어난 자본 스탁이 IT-DT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게 바로 자본 스톡의 증가분입니다. K의 증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기의 자본 스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기간 전에 KT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KT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T 기간 동안 IT만큼의 자본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IT를 이렇게 더해주고요. 다 같은 단위입니다. 그 뭐 단위가 달라서 조정해줘야 될 필요는 없고요. 다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K라고 하는 것은 다 컴퓨터 뭐 몇 대 아니면 화폐 가치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I도 새롭게 만들어진 컴퓨터. 그다음에 D는 뭐 망가진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자본이 얼마만큼 감가상각이 됐냐면 DT만큼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1기 초에 우리가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스탁의 양은 T기 처음에 자본 스탁의 양과 T 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의 그리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분만큼을 빼주면 우리가 T 플러스 1기 초에 자본 스탁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기간 동안 T기 초와 T 플러스 1기 초 사이에 늘어난 자본 스톡의 양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KT를 좌변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죠. K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마이너스 D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왼쪽에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자본 스탁의 증가분 이렇게 자본 스탁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편의상 이 식을 그냥 델타의 K T 플러스 1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델타의 KT 플러스 1은 뭘 의미하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자본 스탁 K의 증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난 자본 스탁이 얼마큼인가? 바로 T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와 T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분의 차이가 되겠죠. 이 식은 결국 이 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T 플러스 1기 초의 자본 스탁은 T기 자본 스탁 더하기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것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솔로우 모형의 사실 핵심이고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좀 변형하고 확장할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